네, 인터넷 게시판 보겠습니다. 또 전화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4477님, 저희 카운슬러 애청자시죠? 문자 항상 참여해 주시는데 오늘 현대리바트를 보내주셨어요. 38,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20% 비중이십니다. 오늘 주가 3.7% 상승했고요. 41,45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경민 PB님. 예. 네, 최근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수익폭이 약간 반납되신 측면도 있어요. 예, 더 그렇죠. 올라갈까요? 일단은 부동산 3법 관련돼서 뭐 건자재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그 쌍바닥 형성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차트상으로 놓고 뭐 목표가 정도를 산정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 올라왔던 폭이 약 한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 가운데 기준선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고점 수준 47,000원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차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약간 데드크로스 되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인데요. 내일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이 적어도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4,000원에서 45,000원 수준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4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님 20% 정도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나요? 예, 이거는 뭐 특별하게 손절가는 좀 보여지진 않고요. 38,000원 정도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 보셔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10% 정도 더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 시즌인데 좀 단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오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건설 시장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체득을 했는데요. 좀 많이 화랑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사하는 트렌드가 저 같은 그 전세 살다가 전세가 올라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셨군요. 예. 와, 축하드립니다.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은 네. 그래 처음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꾸며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가구나 이런 부분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약간 바꾸는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건자재 섹터는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리바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정근당 바이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9,000원에 30%요. 30% 비중이시고요. 매수가 예. 부근에서 오늘 마감됐네요. 예, 예, 최근에 좀 반등을 제대로 주는 것 같아서 예, 좀 믿어보시면서 진입하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는 뭐 텔레비로만 의존하기 때문에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이래서 그 뭐 장기로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되나 앞으로 뭐 희망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이 빨리 매매하고 단기 매매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종근당 바이오 과연 중장기 전망 좋은지 체크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종근당 바이오 오늘 주가 28,750원입니다. 세 분 중에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예, 이동근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은 좋으시오. 전에 건강이 나빠서 한번 그렇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종건당 바이오를 아까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지금 뭐 그러면은 뭐 보고 매매하십니까? 지금 컴퓨터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 뭐 뉴스 끝나고 그 종목 나오는 것만 보는데요. 예. 예, 그게 안 나오니까 영 답답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종건당 바이오는 뭐 지금 실적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작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주가가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시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종건당 바이오는 발효 기반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병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설비 시설은 한 1,500톤 정도 설비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래 들어서 보면은 LG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미 약품이라든지 그다음 일반 제약주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좀 그대로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될 것 같고 지금 작년도 그렇게 2014년도도 종건당 바이오가 지금 16,000원대에서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8,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는데도 보면 정근사 쪽에서 4분기에 실적 개선될 거다, 실적 좋아질 거다. 뭐 결국은 이제 실적은 뭐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정근사 쪽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적자를 기록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뭐 턴어라운드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 심리를 해서 지금 종건당 바이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좀 그 전략을 좀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텔레비전 뭐 우리 이토마토 TV 주로 보고 하십니까? 예. 이토마토 TV를 보고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그렇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3월 19일하고 그 다음에 3월 20일하고 3월 23일하고 3일에 걸쳐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트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3일간 크게 상승을 시키면서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아직까지 안 빠져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지금 제약업종들이 아직까지 숨 고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일단 여기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보시고 대응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좀 끊어주는 전략이 필요한데 31,500원짜리 있죠? 31,500원짜리. 31,500원짜리를 아침에 딱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1,500원, 31,500원짜리에 매도 주문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시고 거기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한 26,000원대 정도까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26,500원, 6,7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뭐 그 정도 라인까지 나빠지면은 조정 나올 수 있으나 손들면은 저는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반등이 나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500원짜리 거기에 매도 주문만 매일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자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 제가 한 번 더 앞서갔네요. 그 다음 분 전화 연결할게요. 소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갤럭시아 컴즈 6,800원에 15% 쭉 들고 가도 될런지요. 적정 주가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했는데 7,150원 수익 구간이시고요. 이겸민 PB님. 네, 이런 분들도 이제 4월 되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지. 우선 갤럭시아 컴즈는 되게 좀 재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일 조금 이슈되는 거는 1월 말인가요? 이때 조금 이슈가 됐었죠. 범 LG가 그 재벌 3세 구본호 씨가 동사의 지분을 약 15% 가까이 14.48%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갤럭시아 컴즈의 그 주주 현황은 대주주 효성 ITX 외 5인이 약 한 66% 정도, 그 다음에 구본호 씨가 한 15%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80%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품절주로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결제주 관련돼서 최근에 인포바인이라고 하는 한 85%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거래량이 좀 말해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일단은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주인은 지분의 80%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정 가치를 높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보다 뭐 훨씬 더 높아질 그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고점 수준이 9,000원 정도 가면 일단은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뭐 일단은 팔고 가시는 그런 전략도 나을 것 같고요. 9,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9,000원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부분에 있어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조금 빠져서 한 6,400원 정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손절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5,500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가능한 주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갤럭시아 컴즈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네요, 또.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요, 에이블 CNC를 좀 가지고 있는 지가 좀 됐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매수가에 우회해서 조금 관련화 하고서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3만 원에 왔다, 다시 또 매수가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34,500원이요. 34,500원. 4,500원. 예, 네네. 비중 얼마시죠? 10%요. 10%시고요. 네. 네, 에이블 CNC 제품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젊은 세대들은 많이 그래도 쓰거든요. 이런 로드샵의 제품들을. 제품력도 글쎄요. 괜찮아서. 근데 에이블 CNC 미샤와 어퓨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네네.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오늘은 일단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을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 세 분 중에서 답변 드릴게요. 네, 송필호 부장님이요. 네, 송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이 주식을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했습니까? 좀 길게 가져가려고 매수한 아니요, 제가 좀 이거 가지고 있는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네. 네. 최근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네. 그 최근 중국 관련주로 테마가 부각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화장품 관련 중에서 가장 못 움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왜 움직이지 못했냐면 작년에 에이블 CNC가요. 네. 화장품 업체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네.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그 아까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사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국에 그 대리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실 대리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작년에 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광고비하고 마케팅비가 좀 증가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상대 화장품 관련 중에서 가장 못 움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블 CNC가 이제 가장 금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작년에 구조조정했던 효과가 과연 금년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작년에 구조조정 효과가 금년에 나타나면 주가는 치고 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제 미국 사모펀드가 또 국내 뭐 화장품 관련주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에이블 CNC는 주가가 당분간 막 강하게 치고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도 가려면 결국은 기관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이 종목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연 1분기 실적이 지금 기관들은 증권사에서는 약 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제가 보면은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작년같이 1분기에 적자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또 주가가 심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종목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타로 접근할 것이냐 중기로 접근할 것이냐 투자 전략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좀 길게 보시면은 제가 보면은 한 4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매하기 힘듭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1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는 매매하기 힘든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0원 전후에서 박스권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단타를 잘 하시면은 내일 만약에 한 5% 이상 오르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5% 빠지면은 매수하고 그런 단타를 전략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나는 단타는 못한다. 그럼 한 4만 원 정도에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분기 예. 실적 AVCNC 아주 중요하겠네요. 최근에는 알로에 수딩젤이라는 저가 제품인데 이게 30만 개 7개월 만에 판매 돌파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아이템들의 히트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 미샤 색조 괜찮습니다. 네, 저도 이제 봄 세일 이번 10일에 가서 색조 지금 살 거 찜해놨거든요. 실적 돌아서는지 구조조정 효과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는 3893님이십니다. 파트론을 11,100원에 갖고 계시고요. 비중이 20%시라고 하는데요.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4% 주가가 하락했고요. 13,600원 선입니다. 수익 나 계신데 반납됐어요. 이경민 PB님. 예.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 매출액이 한 7,698억, 약 7,700억 정도 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58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감소했습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 실적은 다 많이 좋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사도 역시 그에 편승을 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은 갤럭시 6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갤럭시 6가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그 시장에서 갤럭시 6에 대해서 약간 그 하청업체들한테 그 단가를 조금 후려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면서 IT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동사의 제일 중요한 가격은 13,000원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좀 판단하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봉을 한번 살펴봤고요. 월봉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작년도 10월달 이때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연속으로 올라왔고요. 월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쉬어줄 때는 됐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달 시작하는 달 조금 많이 음봉이 나와서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5월봉이나 아니면 20일 월봉 정도 되는 그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갤럭시 6에 대한 시장의 그 판단에 따라 주가는 많이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1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되 13,000원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3,000원 정도에서 뭐 극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15,000원 이상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단해드렸던 종목은 그룹핑이 안 돼요. 섹터로. 다양한 섹터에서 진단해드렸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또 갤럭시 S6 발매, 여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많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늘 양지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